네, 수요일에 멋지게 술을 읽어주는 남자죠. 최재문 교수님과 오늘 이슈 같이 사설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도 네. 왜 이렇게 다이나믹 코리아예요? 뭐 기쁘게 한 소식보다는 화나게 한 소식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많죠. 어떤 소식 가장 화나셨나요? 뭐 여러 가지가 화났는데 뭐 오늘 이제 얘기 나눌 건데 사실은 뭐 이거 재판 관련해서 네. 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탄핵하자고 그러잖아. 네. 정신 나가는 분들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무슨 탄핵을 지금 대선 불복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네. 북한하고 이재명 없으면 존립을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이적죄로 또 네, 기소가 그러니까요. 했잖아요. 참 자기들이나 잘할 것이지. 아니 이재명 대통령 이 재판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대체? 연관성 1도 없는데 이걸 그렇게 끌고 들어가 가지고 대선 불복하는 거죠. 할 말 없으니까 계속 탄핵하기도 뭘 탄핵을 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사랑의 반대의 말은 무관심인 이쯤 되면 이재명 대통령을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는 국민의힘 응원합니다. 그 사랑 거부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막 이런 존재가 아닌가 싶긴 노래 합니다. 부르면서 네.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네, 그 노래 아시죠? 알죠. 네. 이번 한 주 대장동 이슈 굉장히 뜨거운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보고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제가 의사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치 기획을 왜 합니까? 이 재판에 왜 개입을 해요? 이 이슈가 커질수록 정권에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정무수석인데. 근데 이제 좀 억울한 측면들을 제가 항변한 거고. 네, 조선일보. 네. 예, 열심히 엮어야겠죠. 신났습니다 지금. 물 들어왔고요. 검찰 대장동 항소폭이 이 대통령 뜻인가 사설. 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그러니까 사설 제목부터가 사설이란 건 그 언론사의 공식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이름도 없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대장동 항소포기가 이 대통령 뜻인가? 애매모호하게 뭐 질문처럼 던져놓고 이재명 네. 대통령 무슨 연관성이 연관이 1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건 이 재판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아니에요. 여기가 무슨 피의자로 연결돼 있는 것도 아니고 중지된 재판과도 관계 없는 것이고 네. 아니 이걸 왜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재명 대통령 뜻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무슨 청와대 대통령에서 무슨 얘기를 한마디를 했습니까? 법무부에서 의견 냈어요. 의견 낸 게 잘못됐어요? 의견도 못 냅니까 그러면? 아니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이잖아요. 법무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거 아니에요? 검찰청은 외청으로서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아주 신중하게 하세요. 이게 뭐 잘못됐어요? 그렇죠. 신중하게 하라는 게 뭐가 문제인데 대체 네, 네.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뭐 예컨대 뭐 항소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아니, 생각해. 신중하게 하세요라 말을 못할 거면 뭐라고 말했어야 돼요 도대체? 그러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지. 자기들은 그냥 외인 부대야.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 잘못된 특권 의식이에요. 네. 최종 결정은 검찰총장 대행이 하는 거잖아요.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한 거예요. 그러면 법무부 의견도 물어봤을 거고 법무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중하게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아니 어느 부처가 예를 들어서 의견 물어보면 잘 결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인데요, 대체? 그렇죠. 그게 무슨 압력인데요? 그럼 검찰총장 이 대행이라는 사람 노만석이 그거 의견 듣고 그냥 거기에 떨어가지고 쫄아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수사팀에서 예를 들어서 항소 의견이 오더라도 네.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수사팀이 한다고 다 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 밑에서 오는 거 다 들어줘? 언제부터 그랬어? 아니 언제부터 그랬냐고요. 검찰 뭐 수사팀에서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 즉시 한 거 안 한 거 있었잖아요. 윤석열 풀어줄 때 기억나시죠? 네. 구속 취소할 때. 네. 그때는 수사팀에서 즉시 한 거 하는데 왜 안 했어요? 그래서 왜안 그게 했어? 바로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이런 분노라는 겁니다. 짜증나네. 네, 더 짜증나는 게 있는데. 뭡니까 또? 예, 나경원 뭐라고 말했냐면 이거 항소포기는 네. 대통령 무죄의 비단길 갈아주는 거다 이렇게 어처구니가 얘기하거든요. 없네. 아니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 무슨 아니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예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니까. 근데 왜 비단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엮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이게 마치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것처럼 엮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흔들게 하는 거예요. 잘하니까 배가 아픈 거지. 너무 잘하고 너무 성과가 많으니 맞아요. 이제 뭐 그걸 너무 싫은 거야 그게. 근데 뭐 엮을 게 없으니까 이걸로 엮는 거예요. 아니 이번에 남욱 변호사의 그 여러 가지 증언들 들으셨죠? 저- 배를 가르겠다. 네, 뭐 아이 사진 보여주고 보여주면서. 협박했다면서 그러니까요. 이거는 솔직히 정말 건드리지 말아야 될 선을 어떻게 그렇죠. 아이 사진까지 아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건 협박이에요.
협박이잖아요, 협박. 네. 그래서 남욱 변호사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기억나지도 않는 거 그거 그냥 자꾸 얘기하니까 뭐 그렇게 생각돼가지고 그냥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협박, 조작 기소. 이게 실체예요. 이 사건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것도 마찬가지.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검찰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증거도 없어요. 유동규 말밖에 없어요. 이제 물증이 뭐가 있습니까? 이 사건 관련해서 물증 한번 보세요. 물증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전 부원장이나 이재명 대통령 연관됐다는 어떤 증거도 없어요. 유동규가 그냥 말하는 거 그거 하나 따라간 거예요. 남욱은 유동규가 말한 거 가지고 검찰이 자꾸 압박을 하니까 그냥 그렇게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한 거고. 회유 당한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을 엮어가지고 얘기하는 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무슨 소설을 써요? 진짜. 그러니까 정말 이 항소폭이 뭐 권력의 개가 됐냐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뭐 권력의 개로 쓴 거는 그쪽 네. 진영인데 너무 어메이징하죠.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엮어요. 이거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혼자 했겠냐?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했겠지라고 이 뇌피셜까지 발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최종 결정은 노만석이 본인이 결정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일단 법무부의 의견을 들었다.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법무부는 검찰청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의견을 내는 것이고 그 의견과 수사팀 의견을 가져와서 잘 생각해서 본인이 결정한 거잖아요. 네. 저는 노만석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본인이 결정했으면 이제 와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본인이 결정한 문제 그렇게 자신감도 없으면서 왜 결정을 한 거야 그러면 자기가 결정해서 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결정한 거다 최종적으로 법무부 의견도 들었다. 의견은 신중하게 해라. 이 의견 들었다. 그래서 자기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봤다. 그랬는데 이거 보니까 이거 지금 현재 보면 대검 내규에도 예규에도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2분의 1 이상 나오면 대체적으로 이제 그거는 재판에서 더 이상 항소를 안 하는 기본적인 예규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유동규하고 한 명 누군지 정의각이었나? 두 사람 같은 경우는 구형량보다 더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안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관례적으로 보면 생각을 해보세요. 변호사들도 만약에 전수희 변호사 누가 그 의뢰인이 있어서 재판을 했어. 네. 근데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항소해봐야 별이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항소를 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포기를 하죠. 당연히 안 하죠. 네. 그게 상식적인 상식이지.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럼 무조건 항소를 해야 돼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니 뭐 무조건 항소하는 게 법이에요? 그게 멍청한 거죠. 아니 항소를 할지 안 할지를 잘 신중하게 고민해보고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보니까 이건 뭐 항소해봐야 그 이하로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면 항소를 안 하는 게 맞아요. 그게 법리적 판단이고요. 그 판단을 대검 이제 뭐 검찰청장 직무대행이 한 거잖아 노만석이. 그러니까 검찰 내부 기준에 따르면은 구형의 3분의 1 이상 선고되면 원래 항소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를 자꾸 뭐 법무부 장관이 압력을 가했니 대통령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엮고 이런 것 자체가 정치적 정쟁화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 웃긴 건 이 검찰들의 태도예요. 검찰들이 이렇게 반발할 일입니까 이게? 아니 뭐 자기들은 그러면 3분의 1이나 2분의 1 이상 나와가지고 항소하는 거 다 문제 삼아야 되지 않아요? 왜 이것만 문제를 삼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원칙대로 이제 항소를 안 한 건데 그 구형을 그 지금까지 잘못된 거를 법원이 오히려 바로 잡은 건데 이런 식으로 프레임 잡는다. 그러니까 딱 네. 지금 봤을 때 보수 진영,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이제 보수 언론 딱 테마를 사설에서 보면 잡은 것 같아요. 네. 항소는 포기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끌어내린다. 음. 여기에 근거가 필요하다 보니까 항소 포기로 민간 업자들을 좀 달래서 유리한 증언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흘리거든요. 너무 웃겨가지고. 네. 제가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그냥 이거 항소하려고 하는 이유를 이 논리로 그대로 얘기해 볼게요. 네. 이 논리예요. 이 논리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 검찰이 이렇게 항소하려고 난리 치는 거 수사팀이 특히 이유는 뭐냐? 제 판단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 레피셜. 유동규 살리려고 이러는 거예요. 왜요? 왜 유동규 살려야 똑같은 논리예요. 지금 보세요. 이 사람들 논리가 이 대통령이 항소폭력 민간업자를 달래가지고 뭐 이게- 나중에 증언 좋게 만들려고. 유동규가 지금 다 거짓말로 잘못된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그거를 높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동규가 나중에 검찰이 회유한 거 다 불어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 그 입막음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논리로 하면. 유동규 일병 지키기를 위해서 구하기.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사설의 논리로 하면 또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유동규가 원래 구형량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럼 유동규가 나중에 아이씨 이거 뭐지? 검찰이 나 지켜준다 그랬는데 왜 그래? 그러면서 다 불어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들통이 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유동규한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너 항소하려고 해. 야 너 살리려고 했는데 지금 항소가 안 된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이 논리하고 뭐가 달라요? 지금 이 사설에서 주장한 논리가 그런 논리잖아요. 지금. 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검찰은 조작에 협조했던 거짓 진술을 하게 했던 유동규에게 뭔가 사인을 보내서 우리가 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 제발 불지 마. 이렇게 했다라고 추측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논리로 따지면 뭐가 달라요, 그게? 그러면 유동규가 검찰과 프리바게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유동규의 입막음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네. 이렇게 가능성을 몰아가세요. 얘기. 아니 전수인 변호사 얘기하세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네, 그런 특히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 이 사설을 그대로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충분히 됩니까?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이죠. 네. 합리적 추론. 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역시 제 교수, 역시 생각이라고요. 수 있는 남자이십니다. 네, 수를 잘 읽고 있다. 역시 믿고 보는 최진봉이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이게 공수처든 특검이든 지겨워. 좀 네. 사실관계를 우리가 좀 팩트 체크하고 밝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고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선가 고발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공수처에. 네. 아니, 저는 공수처에 수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사하면서 그러면 그것만 하지 말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국정조사도 얘기하고 특검도 얘기하잖아요. 네. 김명기 원내대표 받겠다 그랬어요. 다 같이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받고 더블로 가는 거예요. 뭐냐? 이게 지금 그 항소 포기한 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것도 조사해 보고 그러면 이게 지금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두 번째, 검찰이 조작 기소한 것도 해야 된다고 봐요. 남욱의 증언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 네. 회유한 정황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해. 두가 같이 하자고요, 그러면. 특검도 하자고요. 검찰들이 얼마나 조작을 했는지, 검찰들이 대장동 사건 증거도 없이 유동규를 통해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요, 재판 과정에서도 입장과 진술이 바뀐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의 진실성이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말만 가지고 지금 기소를 한 거란 말이에요. 증거가 없잖아요. 물증이 어디 있냐고요. 한번 제시해 보세요. 물증이 뭐가 있는지. 아니 이렇게 해서 기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남욱이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본인이 다 회유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조사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하자고요. 그러면 특검도 하고 국정조사도 해. 이게 물고 가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대장동 항소 포기. 그러니까 저는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지금 혹시 당적이 있으신 없어요. 저는. 당의 직책을 맡고 있지 없어요, 않아요. 저는. 그러면 객관적인 이제 네, 정말 객관적인 사람입니다. 그 평론가이자 분석가 수를 읽는 사람으로서 좀 국민 이게 민주당을 떠나서 국민의 일반적인 법 감정과 법 상식에서 봤을 때 이 항소 포기는 좀 어떻게 국민들은 바라보고 있을까요? 저는 국민들은 그러니까 이게 여론이 자꾸 호도해서 그런데 네. 호도를 하고 국민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항소가 그러면 네. 기본적으로 구형량하고 선고량은 차이가 나요. 선고를 물론 뭐 이번의 경우처럼 2명이 돼서 더 많은 선고를 내리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에요. 전수인 변호사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구형보다 더 나왔죠. 나온 그게. 경우는 진짜 괘씸하거나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판사가 그렇게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유동규나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이런 부분들 신뢰성이 없는 부분들이 저는 반영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주도적으로 유동규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서 온다고 하면 국민들은 아니 구형량보다 더 많이 나왔고 지금까지는 유동규가 막 풀려나기도 하고 유동규는 기소가 안 되는 것도 있었고 이랬거든요. 이 사안 말고 다른 사건 관련해서. 그런 걸 보면 검찰이 뭔가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었어요. 그리고 유동규의 말이 오락가락한 부분도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유동규가 나와서 정치적 행보한 거 아시죠? 네.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도 그렇죠, 하고 윤석열 그렇죠. 지지하는 듯한 네, 발언도 하고 네. 이런 걸 했잖아요. 네, 네. 그런 정황으로 본다고 하면 정치적 행보를 했다고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 국민들 볼 때는 유동규의 말이 실질성이 있을까? 근데 그걸 재판부가 유동규가 주도적으로 했고 이익도 유동규가 돈을 받은 것도 유동규다라고 얘기를 해서 원래 구형량보다 더 많이 때렸단 말이죠. 그러면 검찰이 구형을 왜 그렇게밖에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네, 맞습니다. 왜 유동규만 그러죠? 그래서 제가 프리바게닝 얘기했던 거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국민들도 이 재판이 항소할 만큼의 그렇게 뭐
잘못된 재판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결 내용 자체가 네네. 상식적 선에서 본다고 하면 구형량보다 선고량이 항상 낮게 나왔고 낮게 나온 것 중에 2분의 1 이상 나온 거면 그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뭐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보수 언론에서 뭔가 띄워보려고 막 하지만 기본적으로 큰 여론의 힘을 받는다고 보지 않아요. 보수 진영 말고 다른 진영에서는. 결국에는 항소폭에 대해서 네. 두 가지 프레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것이 항명이냐 외압이냐. 네. 그래서 한국일보도 사설을 보면요. 네. 대장동 항소폭이 일파만파 대통령 관련 아니었어도 그랬겠냐. 이것도 굉장히 의도가 담긴 제목 아니겠습니까? 아니 항소폭이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네. 박수영 의원이라고 있어요. 국민의힘에. 네. 아시죠? 네. 항소 포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검찰이. 그거 90만 원 나왔거든요. 1심에서. 100만 원 이상이면 네. 이상이면 그거잖아요. 네, 그렇죠. 의원직 상실이에요. 네, 의원 상실 안 됐죠. 그래서. 90만 원 나왔거든요. 항소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그럼 그것도 그렇게 써 기사를 한국일보 기사 그렇게 쓰세요. 박수영 의원 항소폭이 일파만파. 뭐 예를 들면 그 당시 그렇게 써 국민의힘 관련 아니어도 그랬겠나 이렇게 쓰세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대체? 아니 그리고 비교해서 은수미 시장 아시죠? 성남시장. 네, 맞습니다. 그분은 항소했어요 또. 이게 검찰이. 바로 검찰의 선택적 아 정의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할 때는 왜 가만히 있었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검찰이요 이 검사들이 반발하고 이런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윤석열 풀어줄 때도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 안에서 풀어줬죠. 김건희 수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출장 수사 갔잖아요. 출장 수사 갈 때 뭐라고 했어요? 검사들 반발했어요? 아, 휴대폰까지 친절하게 반납하셨잖아요. 강백 씨는 그때 반발했나요? 안 했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렇게 날뛰고 이런 지금 검사들의 태도를 보세요. 그때 왜 가만히 있었어 입 닫고. 그게 더 문제예요. 이게 더 문제예요. 항소포기가 문제예요. 김건희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김건희 수사하러 가는 걸 출장 수사 가가지고 핸드폰 만나보고 수사 조사받고 결론이 뭡니까? 불송치잖아요. 불기소인가? 그랬잖아요. 네, 그 당시에. 네. 무혐의. 네. 그때 왜 입 닫고 있었냐고, 입국 닫고 있었냐고요. 그렇던 인간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를 얼마나 우습게 하면 이런 행동을 하겠어요. 네.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이거 가만두면 안 돼요. 김병기 원내대표 말처럼.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해요. 법대로 하는 거지, 법대로. 법대로 다 싹 사표 내면 다 받아주고. 싹 다 쓸어버려. 뭘 쓸어버려요. 이게 불러줘요. 쓸어버리게. 나한테 유도 질문하지 마세요. 유도 질문이 아닙니다. 네, 그냥 체크고요. 네. 네. 경향에서는 아마 이러한 기조를 반영한 걸까요? 노만석 총장 대행 재책임하에 대장동 결정 경위 밝혀라. 결국에는 검찰이 말씀하신 대로 전 정부에서 침묵하다가 네. 이제는 집단 항명하는 행태에 대해서 좀 비판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경위를 밝혀라고 얘기한 건 저는 이제 뭐 선의로 해석해 보면 자기 책임하에 결정됐다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노만석 대행이. 그러면 자기 선에서 끝냈어야 돼요. 이걸 자꾸 예를 들면 어제도 휴가 갔잖아요. 휴가 가버리고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검사들 찾아오면 쫄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 법무부에서 의견이 있었고 뭐 차관하고 무슨 통화를 했고 이런 얘기 아니 법무부에서 의견을 제시한 거 그건 이미 법무부에서 밝혔잖아요. 네. 신중하게 하라고. 네. 그 얘기 있었다. 아니 검찰총장 대행 정도 되면 검사를 찾아와 앉혀놓고 네.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수사팀에서는 항소하자고 하지만 내가 보니까 내가 검찰 경력 나도 검사 오래 했고 수사 많이 했고 재판도 많이 했지만 내가 볼 때 이거 가봐야 이거 더 이상 나올 가능성 없다 2심에서 그럼 물어보면 되잖아. 너희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면 왜 이 부분이 무죄로 나와? 예를 들면 특가법인가 특정경제가정처벌법 이 부분이 무죄가 나왔다 그걸로 문제 삼잖아요. 네. 이거 무죄 나온 게 왜 문제냐? 아니 그러면 특정할 수 있냐 금액을 얼마가 이익이 될지 너 같으면 특정하겠어? 예를 들면 검사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아파트 값이 오를지 땅값이 오를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얼마의 이익이 있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형법으로 안 되는 거 결국은 뭘로 할 수 있어요? 민법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2천억 원 인상을 추징해놨어요. 압류해놨다고요. 네. 그거 지금 현재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걸로 받아내면 되잖아요. 그 일이 그런 방법이 있는데 왜 이걸 꼭 굳이 항소를 해야 되냐라고 본인이 검사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게 상식이죠.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 네. 그러니까 경위를 밝히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 이건 뭐 경향신문이 경위를 밝히라는 게 압박하려고 하는 건지 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선의를 해석해 보면 노 대행이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입장 밝히고 내 책임화했어요. 모든 책임 내가 져요. 뭐 문제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네, 또 하나의 좀 총 맞은 게 아닌가라고 의심되는 사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인데 검찰이 자살했다. 그리고 미친 건가 이런 식으로 센 발언들을 하면서 선택적 분노를 보이고 있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이러한 한동훈이 이러한 의혹을 또 제기했습니다. 정성호 이런 식으로 항소를 포기한 후에 1시간 뒤에 치맥 파티를 했다. 당신이 이게 치맥 파티 안 한 거면 CCTV 공개해라. 이렇게 공개 발언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자, 치맥 파티를 했든 말든 그게 이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 연관 없는 거 자꾸 끌어들이지 마세요.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건 그 얘기할 가치도 없는 거고요. 첫 번째, 한동훈 그러면 법무부 장관 할 때 그때는 제대로 했어요? 그러니까요. 두 번째, 지난번에 윤석열 또 그 얘기해야 되는 윤석열 그 뭐야 풀려날 때 석방될 때 있잖아요. 구속 취소된 거. 그때 한동훈이 글 하나라도 올렸습니까? 비판을 하나 했습니까? 아무 글도 안 올렸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건강 잘 챙기세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해요? 김건희 무혐의 받을 때 뭐라고 한마디 했나요? 그러니까요. 안 했잖아요. 왜 이때 와서 이러는 거야? 자기가 정말 정의로운 검사였고 지금 이렇게 검찰에 대해서 분노한다고 하면 그때 분노를 했어야지. 이렇게 이게 정치를 한다는 인간이 그리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으면 그런 태도를 보이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때 화를 냈으면 내가 인정을 해주겠어요. 그때 두 번의 경우에 윤석열 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검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했다면 제가 지금 말에 인정을 해주겠는데 그때는 입국 담고 있다가 이제 와서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이렇게 검찰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내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냐고요. 일도 없거든요. 그 입 다무세요. 네, 정말 그 입 다물어야 되는 이 선택적 분노를 보이는 한동훈 이제 우리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그렇게 보고요. 주제 좀 넘어가서 오세훈 네. 시장 오세훈. 뭐 아시지만 한강 버스 종묘 콘크리트 네. 빌딩 뭐 네. 우린 저는 콘크리트 쓰레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고 높이 뭐 네. 거의 142m를 네, 네, 올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995년에 유네스코에 약속했잖아요. 건물 안 네. 세운다고. 맞아요. 오세훈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시장을 나가서 당선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다시. 근데 종묘를 기화로 해서요. 왜냐하면 그 옆에 재개발하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땅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 지역에 나나 전소민 변호사는 땅이 없으니까 관계 없지만 이해관계자들이잖아. 개발돼야 돼요. 그분들은. 그럼 뭐 진짜 막 거기에 고층 건물 들어서 봐. 돈 벌겠어요, 안 벌겠어요? 땅 갖고 있는 소유주분들은 돈 버실 수 있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개발을 원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보니까 뭐 개발해달라고 또 성명도 내고 이러시더라고요. 네. 뭐 이해해요, 충분히. 자기 이익과 연관돼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쪽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 이제 자기가 이걸로 뭐 실적을 내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본인이 또 뭐 그 명태균 씨 때문에 코너로 몰리고 있잖아요. 지금 네. 출마가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만약에 뭐 처벌을 받게 되거나 기소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치매 이야기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건 모르겠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다시 출마해서 선거에 뭐 당선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승부수를 던져야 되고 쟁점을 바꿔가지고 이슈를 자기 쪽이 아니라 반대로 넘겨야 되는데 이게 좋은 이슈가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각을 세울 수 있잖아요, 정부와. 그러니까 이 종묘 관련해서는 정부가 각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자기한테 쏠려 있는 이슈, 명태균과 관련된 이슈를 다른 곳으로 돌려서 본인의 선거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는 이 문화재라고 하는 건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개발을 일정 부분 억제하는 건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네. 유네스코에서 이거 문화유산 제정할 때 가이드라인 같은 걸 제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너무 높은 건물이 들어서서 전체 문화 경관을 가리거나 또는 뭐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어제 뭐 SBS 뉴스에 나왔었어요. 보도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개발하는 것만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민주당이 마치 이걸 다 반대하는 것처럼 보도를 하던 그게 아니에요. 민주당도
낙후돼 있는 세운상가 지역에 개발을 하는 건 동의해요. 다만 그 개발이 140층까지 올라갈 이유가 있냐고요. 그러면 그렇죠. 아니 경관에 맞게 좀 낮게 짓더라도 그 종묘와의 어떤 분위기를 깨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지금 캐대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종묘도 찾아오고 그렇죠. 문화유산들을 찾아와가지고 관광을 하잖아요. 네. 그게 얼마나 큰 자원입니까? 네. 문화 자원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해서 오랫동안 자자손손 대대손손 우리의 자랑으로 만들어놔야 돼요. 근데 그걸 훼손하는 걸 쉽게 해버리면 한 번 깨트려버리면 다시 되돌리기는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마치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몰고 가는 그건 아니고요. 민주당도 개발할 수 있다. 논의해보자. 다만 그것이 경관을 깨치고 너무 높은 건물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언론들은 자꾸 뭐 근본적으로 모든 걸 반대하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결국에는 오세훈 종묘 팔아서 네. 이제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그러고 이제 싶은 본인 거죠. 표를 막 네, 이렇게 네. 구매하는 선거 그런 과정에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네. 한번 문화재를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김건희가 갑자기 떠오르는 아. 행태이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특감 소식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또 충격 증언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뭐 손바닥에 왕자는 잘 알고 있었지만 네. 건진이 윤석열 부부를 네. 정신적으로 이끌었다 이런 증언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저는 우리가 늘 상상했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상하셨군요. 그렇게 얘기가 되네요. 네. 어쨌든 왜냐하면 워낙 그 뭐 이렇게 점 보고 이런 거 좋아하고 왕자 쓰고 나오고 이런 거 좋아하고 네. 그리고 뭐 찾아가고 근데 이제 건진이 집에 왔는데 윤석열이 불러서 집에 왔는데 큰절 안 했다고 화를 냈다라고 그러니까요. 큰절 안 했다고 화를 냈다고 김모 씨인가 이 사람이 증언을 했어요.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법당에 오면 소위 큰절하라고 그랬고 더 웃긴 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지배를 받았다는 것보다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김건희의 전화가 왜 거기서 나오냐고요. 그 건진이라는 전성배의 말이 더 웃기잖아요. 그걸 뭐 씌우는 걸 이렇게 뭐라 그래? 그거를 뭐 악기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네. 그 전화기를 맡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한테 뭐가 이제 그걸 좀 뭐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무속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좀 정신적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이 생기면 그 대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뭔가 좀 순응하고 그 사람의 말을 따르는 이런 일들이 계속 됐던 것 같아요. 네, 시간 관계상 아무래도 네. 마지막 벌써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정부에서 내란 청산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뭐 그러고 있죠. 짧게 싱크 한번 볼까요? 이게 내란 관련해서 이제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네. 조사 가담 여부를 지금 조사하는 TF를 발족을 한다는데 네, 맞아요. 관련 영상 잠깐 보시죠.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는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합니다. 내란에 관한 책임은 이제 관여 정도에 따라서 이제 형사 처벌을 할 사안도 있겠고, 또는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또는 인사상 문책이나 또는 뭐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부가 내란 청산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걸 가지고 또 보수나 종편들은 뭐라고 공격하지? 공무원들까지 때려잡는다.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공무원을 뭘 때려잡아요, 때려잡기는. 아니, 내란에 협조하거나 내란에 동조했던 사람들 한두 명이겠습니까?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쓱 들어가 있는 거지, 숨어 있는 거지, 지금. 저는 다 밝혀낸다고 생각해. 불법적인 일을 한 거잖아요. 내란에 동조한 건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게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다만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장들 중에 윤석열이 임명했던 사람들 다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누가 나간 적 있습니까? 스스로 나간 적 없습니다. 지금 적십사 총세 같은 것도 버티다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스스로 사퇴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냐고요.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쓱 들어가서 조용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조용히 숨어 있지만 그거 다 발굴해서 저는 다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맞는 거죠. 그게 정의죠. 네.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일제의 잔재를 처리하지 못해서 맞아요. 우리가 친일파들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남아 있으면 나중에 또 이런 일이 내란이 벌어질 때 또 동조하는 사람 생깁니다. 권력 네. 따라가서 그걸 저항하고 반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그 일하라고 거기 앉는 거 아니에요? 세금으로 월급 받고. 근데 고위공직자들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장들 중에 내란에 동조하거나 내란 때 같이 하려고 했던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해야죠. 네. 그걸 처벌하겠다는데 그걸 반대하면 그 사람들이 내란 동조 세력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내란 청산이 이제 시작이 됐고 네.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내란 타령할 겁니까? 이거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 분명히 이 작업에 함께 해야 한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네, 오늘 수 읽는 남자 최진봉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